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친구들이 등교 수업을 하느라고 저도 온라인에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열심히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분배적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왈처란 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마이크 왈처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1933년생이고요. 우리 나이로는 88세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런 고민하셨어요. 노을지가 말했던 경제평등을 위한 차등의 원칙이라는 정의가 있었지. 그 차등의 원칙에서 노을지는 분배 기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분배 기준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라는 이 원칙이 왈처 입장에서는 과연 경제 가치 이외에 다른 사회적 가치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를 고민했습니다. 경제적 가치 외에 다른 사회적 가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가치도 있고요. 문화예술적 가치도 있고요. 종교적 가치도 있고요. 스포츠에 대한 가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런 권력들이 분배가 될 때 왈처 입장에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 결론은 이 기준은 다른 가치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왈처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지. 그럼 각각의 다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배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이분은 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분은 각 사회의 가치, 다시 말해 상이한 사회의 가치에 따라서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면요. 상이한 가치에 따른 상이한 기준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되시죠? 가볼게요. 우선은요. 이분이 썼던 책 한 권만 소개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이 썼던 책 이름입니다. 복합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라는 건데요. 이 복합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 쓰셔도 돼요.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이한 가치에 따라서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 상이해져야겠지?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해지죠? 다양하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합적이다 혹은 다원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회적 가치 중에 여러분들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겠죠. 왈처는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분입니다. 자본주의를 찬성하신 분들은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분배되면 정당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당연히 누가 갖고 가면 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갖고 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가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갖고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갖고 가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사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현금을 2억을 모았고요. 또 한 명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의 능력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2억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살다 보니 한 분은 다시 현금이 필요했고요. 한 분은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은 뭐 하시면 될까요? 그렇지. 현금 2억과 아파트 2억짜리를 뭐 하면 됩니까? 교환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능력에 따라서 취득이 되는 것이며 자유교환을 통해서 이동하면 된다라고 왈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뭐 왈처만 아니고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분배돼야 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가치 혹은 경제적 권력은 이렇게 분배되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정치적 권력입니다. 물어볼게. 정치적 권력은 누가 갖고 가면 좋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자유교환을 통해서 갖고 가시면 됩니까?
아니겠지? 정치의 권력은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었지?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투표했죠? 투표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이가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초도 여러분들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체제 당연히 인정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뭘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 권력이 분배되면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소리 아니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이 투표하는 성향이 한국 사람이 투표하는 성향과 미국 사람이 투표하는 성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대표를 뽑을 때 보는 관점과 미국 사람들이 대표를 뽑을 때 보는 관점이 같을까 다를까? 제가 볼 때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유를 한번 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치인들 바라볼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치인을 판단할 때 이게 걸리면 이 사람은 뽑아주지 않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표적으로 뭘까요? 그렇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자식 문제죠. 정치인들의 자식 문제가 만약에 불거지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맞죠? 그렇지. 정치인들의 자식 문제가 불거지면 이미지와 도덕성에 타격을 받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뽑아주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정치인이 외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자금이라고 하지. 돈을 받은 게 타고났습니다. 그럼 그 정치인은 뭐에 타격을 받습니까? 그렇지. 도덕성이 타격을 받겠죠. 도덕성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 사람들은 잘 뽑아주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정치인이 남성분인데 군대를 비리를 저질러서 빠졌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공부나 하겠죠. 그런 경우도 도덕성이 타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뽑아주질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따져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을 볼 때 뭘 일본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도덕성을 일본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를 뽑는데 우리의 대표가 경제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며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도덕성이 1번이라는 거죠. 이 도덕성이 바탕이 된 이후에 정치적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정치에 대한 리더십도 있어야겠죠.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면 정치인으로서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분들은 도덕성에 대해서 한국 사람만큼은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우리 트럼프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든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죠. 그런데 마지막 득표를 보면요, 결국은 그 사람도 7천만 표 이상을 득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용납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성 관련 문제가 나온 걸로 알아요, 트럼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 절대 뽑아주질 않습니다. 맞죠? 큰일 나겠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지. 예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악관에 있는 여비서와 연분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았었고요. 그런데 그분 탄핵당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임기를 마쳤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클린턴하고 리인스키 사건인데 아마 네이버나 죄송합니다. 녹색창이나 그런 부분 쳐보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탄핵감이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넘어갔습니다. 저 그거 보고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도덕성에 대해서 덜 중시 생각하거나 아예 중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덜 중시 생각하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도덕성보다 더 높게 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겠지.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높게 보는 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냐? 1번은 당연히 뭡니까? 그렇지. 리더십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뭣도 있어야 됩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뭣도 있어야 됩니까? 외교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한국 대표를 뽑는 성향과 미국 대표를 뽑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의 차이가 왜 올까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분배하는 정치적 권력을 분배하는 기준에 들어가겠죠. 이런 성향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자라왔던 역사와 문화와 미국 사람들이 자라왔던 역사와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요. 분배 기준에는 그 사회에 뭐가 들어간다?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반영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한 사회에서 역사와 문화와 전통 강조합니다. 이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거야? 공동체주의 성향이 강한 거야? 그렇죠. 우리 공동체주의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누구 배웠습니까?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또 누구 배웠습니까? 맥킨타이어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가 공통적으로 중시했던 게 뭡니까? 역사와 전통과 맥락이었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면 뭘로 가자? 공동체주의로 가자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도 무슨 주의자라? 공동체주의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한 사회 가치의 분배 기준을 정하는데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분은 공동체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왈츠는 공동체주의자고요. 세 번째입니다. 예술적 가치는 누가 갖고 가면 맞을까요? 예술적 권력은 누가 갖고 가면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술적 권력을 누가 갖고 갑니까? 미술관 원장님이 갖고 가시죠. 미술관 원장님이 꼭 미술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돈만 있다면 갖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술의 권력은 누가 갖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예술에 대한 재능이 있으신 분이 갖고 가기는 맞고요. 오늘날에는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출중한 분이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예술 권력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준이 돼야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또 있습니까? 스포츠 권력도 있습니다. 자, 스포츠 권력입니다, 여러분들. 자, 스포츠 권력은 누가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지. 스포츠에 대한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 갖고 가면 되겠고요.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갖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스포츠 단체 대부분의 회장들은 누굽니까? 그렇지. 한 기업의 회장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한 기업의 회장들이 왜 스포츠 단체의 장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그러겠지. 그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 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스포츠의 기량은 전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포츠 단체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왈처는 잘못됐다라는 거야. 되십니까? 스포츠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에 대한 권력은 누가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종교에 대한 권력은 당연히 신앙심이 추천한 사람이 갖고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신앙심과 더불어서 도덕성이 추천한 사람이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아요. 자, 이렇든 여러분들 각 사회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 정치, 예술, 스포츠, 문화, 종교 등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런 다른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상이한 가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상이한 가치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분배 기준이 따로따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분배 기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상이한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사회 가치가 상이하다면 그 상이한 가치에 맞는 뭐가 나와야 된다? 기준이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이 왈처의 입장이라고요.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이한 가치에 따른 상이한 기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 권력을 갖고 갈 확률이 높아지며 예술 권력을 갖고 갈 확률, 스포츠 권력을 갖고 갈 확률, 종교의 권력을 갖고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왈자가 비판하고 싶은 건 왜 경제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이 권력을 다 쥐어도 되냐라는 거지.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경제적 권력을 쥔 사람이 쉽게 정치 권력과 예술 권력과 스포츠 권력과 종교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주장하시는 게 왈처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경제적 가치를 X라고 했을 때 나머지 가치를 Y라고 합니다. 이 X란 가치를 통해서 이 나머지 가치 Y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야. 되시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가치, 정치 가치, 예술 가치, 스포츠의 가치, 종교의 가치를 갖고 가는 건 있을 수 없다. 되시죠? 한 가치, 곧 X의 가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Y의 가치를 획득하는 건 부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왈처입니다. 결국은 상이한 가치는 곧 상이한 분배 기준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면요. 우리 분배 정리 모두 마무리됐고요. 왈초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